다시 설명. 타이머 쓸 거면 F7번 눌러서 T0부터 우리가 T2048번까지 쓸 수 있고, 빈칸 하나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10진수는 K, 16진수는 H를 쓰는데 타이머는 10진수만 먹어요. 그래서 K라고 쓰신 다음에 1초를 하고 싶으면 10 엔터 치고 F5번 T0, F7번 Y20 이렇게 해서 Shift F4번, 저는 런중 수정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X0 스위치를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동작이 되죠.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이게 온딜레이 타이머고요. 일반적으로 온딜레이 타이머만 사용합니다. 그 글로파에서 오프 딜레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한 거에 비하면 어차피 이제 이 온딜레이 타이머로 같은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온딜레이 타이머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T2047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중 수정했고요. 런중 쓰기 모드 Shift F4번.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똑같이 동작이 되죠. 이게 LS3전에서 만든 XGK 모델은 타이머 대역을 나눠놔요. T0부터 뭐 한 500번까지는 0.1초 타이머, 501번부터 1000번까지는 0.01초 타이머,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데, 얘네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T 메모리는 0.1초 타이머입니다. 원래 질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K10인데 왜 1초인가? 방금 얘기했긴 했지만서도 K10인데 왜 1초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을 해야지. 에? 얘기해줘서 그런 거라고? 물어봐 그래. K는 10진수라니까? K는 10진수라고 약속을 한 거야. H자는 16진수다. 그러니까 K10하고 H10하고는 틀린 거지. K10하고 H10하고는 전혀 다른 값인 거지. 이진수는 원래는 여긴 안 써. 옆에서는 B 붙이기로 했잖아. 여기 2샵인가? 2샵. 여기서 이진수 안 붙여. 없어. 16진수하고 10진수만 씁니다. 또 K는 그렇고 뒤에 있어서 안 들렸나 보다. 10인데 왜 1초인가? 이건 안 물어봐? 안 궁금해? 그럼 걔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바꾸냐? 파라미터 들어가 봅니다. 파라미터. 이거 접속 끊어요. F2 눌러서 그냥 쓰기 모드로 옵니다. 뭐 안 돼도 상관없는데 파라미터를 바꿀 거라서. 여기 PLC 파라미터 있죠?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열리는데 앞에 PLC 두 번째 탭 PLC 시스템에 오면 타이머 리밋 세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나는 그냥 K1 넣어서 1초짜리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 1000으로 쓰면 돼요. 1, 10, 100, 1000. 물론 맥시멈 그 단위가 1mm에서 1000mm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00mm, 그러니까 1초죠. 1초 타이머가 된 거죠. 1000mm를 한 다음에 엔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K1, 10 대신에 K1 넣으면 되겠죠? 똑같이 1초 타이머를 만들려면. 그래서 만든 다음에 컴파일 F4번 컴파일 할 거고요. 그래서 또 쓰기가 단축키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라이트 투 PLC 클릭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실행을 누르면 얘도 1초 타이머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들어오죠. 바로 안 들어오고, 네, 들어오죠. 이렇게. 근데 왜 1초 타이머를 안 쓸까요? 1초 타이머 이렇게 쓰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타이머가 내부적으로 그 타이머 1초 타이머를 카운팅을 해. 개수를 세는 건데 얘가 개수 세는 거가 리셋이 안 된 거야. 매 스캔마다
일정한 타이머가 1초짜리 타이머가 있는데 이걸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하는데 개수 한 개가 되고 나서 리셋이 돼야 되는데 아직 리셋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시계가 아니라고 얘가. 진짜 시계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펄스가 뛰는데 그 펄스 개수를 세는 거야. 근데 그 펄스 센 게 리셋이 안 된 거야. 근데 그것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거죠. 1초짜리를 쓰면은 0.1초를 못 쓰죠. 저렇게 해놓으면. 보통 우리가 기계 제어하는 거는 보통 0.1초 단위로 많이 제어를 해요. 기계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0.1초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타이머를 세팅해 놓으면은 1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처럼 만약에 100ml짜리를 해놨다. 그럼 1.5초 하고 싶다. 그럼 15를 쓰면 1.5초가 되겠죠. 근데 이건 1.5초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이유로 디볼트 값이 우리 파라미터에서는 여기가 100ml로 디볼트 값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ml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질문해야죠. 밑에 하이스피드는 뭡니까? 질문 안 해? 하이스피드는 그럼 뭐냐? 얘도 말 그대로 고속 타이머인데, 고속 스피드 타이머인데, 시간 설정이 얘보다 훨씬 빠르죠? 여기 위에 거는 1에서 100ml, 1000ml까지 할 수 있는데 얘는 0.01ml에서 100ml까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10ml라고 해놓으면은 10ml짜리 펄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개수를 세는 거예요. 10ml짜리 펄스 개수 하나가 돌아가면은 그 개수를 세서 타이머 숫자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개 타이머를 매 타이머보다 메모리를 점유를 해버리면은 타이머 할당할 때마다 그 CPU를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ml짜리 하나, 100ml짜리 하나만 돌려놓고 그 100ml짜리 하나가 동작될 때마다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타이머를 돌린다고. 또는 10ml짜리면 10ml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10ml마다 내부적으로 펄스가 하나씩 나온다고. 이 PLC 안에서. 그럼 그거 개수를 세는 게 타이머라고. 실제 시계를 세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막 그 펄스 1초짜리 시계 만들 때 1초 클럭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하나씩 생기는 거라고. 그럼 그거 개수를 세는 게 타이머라고요. 100ml짜리를 만들어 놨어. 그럼 얘가 100ml마다 한 번씩 펄스가 무조건 발생이 돼. 무조건 발생이 되는데 그거 개수를 세는 거라고. 그게 타이머라고. 그게 5개 세면은 100ml짜리가 5번 발생이 됐어. 그 500ml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리셋하는 시점이랑 이게 안 맞으면은 아까처럼 뭐 누르자마자 켜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0.1초 정도는 약간 갭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한 시계는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셨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시킵니다. 자, 어쨌든 얘는 그럼 어떻게 쓰냐? 이 밑에 있는 거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 앞에다가 타이머 T0 2047 앞에다가 H자를 붙이고 한 칸 띄면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K0가 생기면서 이렇게 선이 늘어났어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것도 그렇게 됐죠? 네. 이유는 글로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엔드라인이 뒤로 밀려납니다. 근데 얘는 엔드라인이 안 밀려나고 이 K0하고 K0라고 써있으면 이 라인이 같은 라인이란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보기는 싫죠? 근데 컴파일, F4번 컴파일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H자가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고속 타이머를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파라미터에서 여기 밑에 있는 값을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ms. 그러니까 여기 지금 K1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10mm면은 거의 누르자마자 동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100이라고 쓸게요. 100. 100에다가 10mm 곱하면 이것도 1초예요. 이해됐지요? 그래서 라이팅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니까 스위치 누르자마자 또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도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속 타이머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K100 곱하기 10ms라고요. 그래서 라이팅 했나?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얘는 이제 개수를 100개를 세는 거죠. 1초. 얘도 1초 타이머가 된 거죠. 물론 굳이 1초 셀 건데 고속 타이머 쓸 일은 없겠지만 지금 봐야 되니까, 이게 고속 타이머를 반영한 건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고속 타이머 값이 반영이 된 게 보이죠. 그러니까 개수를 저속 타이머 거 개수를 셀 거냐, 고속 타이머 거 개수를 셀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이 차이예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속 타이머랑 고속 타이머는
계속 그 파라미터 세팅한 값에 의해서 계속 펄스만 발생시키고 있는 거고, 타이머는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만큼. 근데 그 개수가 내가 설정한 개수랑 맞으면 접점이 붙는 겁니다. 이거 모니터 F3 지금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개수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개수가. 이걸 개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10mm짜리 타이머 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타이머 가지고 더 해도 될까요? 타이머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보통 장난치는 게, 자기유지를 안 하는 선에서 장난치는 게, 여기다가 F7번 T0, K10, F5번 T0 이렇게 있고, F7번 T1, K10. 이거 복사하는 거 Shift하고 End키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편집일 때, F2일 때요. 현재 편집 상태입니다. 편집 상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End키 누르면 끝까지 한 번에 선택이 돼요. 그럼 Ctrl C, Ctrl V, Ctrl V. 요거는 1번이니까 요건 T1, 요거 2번이니까 T2, 요건 T2. 연속으로 켜지게끔 하려고 그래요. 요건 T3. 그럼 T0, T1, T2, T3가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T3로 끊으면 계속 반복해서 타이머가 켜지겠죠. 그래서 컴파일, F4번 컴파일하고 라이팅 돌려보면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타이머가 순차적으로 켜지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해보면 X0를 누르고 있으면 T3 들어오면 앞에 또 끊어지니까 다 꺼지죠. 온딜레이 타이머니까. T3가 끊어지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인 거지. 이해되시죠? T3 값이 1이어서 비접점이니까 끊어지는 건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물론 X0 오프 시키면 다 꺼지죠. 여기까지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 이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이머를 출력 접점에 연결을 하면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이게 쉬프트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도 선택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제 T0에다가 F7번 Y20, F7번 Y21, F7번 Y22, 컴파일 F4, 다운로드. 빠르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지금 딱 3줄 타이프 쳤어요. 3줄. 이거 3줄. 하나씩, 지금 하나씩. 이렇게 했으면 실제 배선도 이제 Y21하고 22도 배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선을, 어차피 컴단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만 더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저쪽 가서 누르는 거 귀찮아서 가는 거보다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래서 X제로 저는 강제 온 할 겁니다. 강제로 온 시키면은 이렇게 램프가 차례대로 켜지고 다 꺼지고, 요 키를 반복하겠죠.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제 온해서 그런 거예요. 스위치 누르고 있으면 그런 거죠. 스위치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램프 전멸이 되는데, 보통 우리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이 동작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X0로 자기유지 하나 걸죠? 그죠? 자기유지 하나 걸어야 되니까 F7번 자기유지, 우리 글로파에서 시작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 내부 비트 메모리가 M 메모리예요. M 메모리. 그래서 M0부터 시작을 해서 M8191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M8000개 그냥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따 보입니다. M8000개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M0라고 이렇게 타입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5번 M0 자기유지 라인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X0 대신 M0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X0 누르면 M0 값이 자기유지가 될 테고, 자기유지 되어 있으니까 M0가 켜져 있으면은 타이머가 반복적으로 돌아갈 테고, 타이머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출력 쪽도 반복적으로 온오프가 되겠죠. 근데 꺼야 되니까, 끄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비접점으로 X1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F4번 컴파일 한 다음에 라이팅을 하면 X0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X1 스위치 누르면 M0 오프 되니까 꺼지겠죠. 그런데 굳이 스위치 이제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죠? M0가 내부 메모리인데 이것도 강제 온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치면 온오프 되죠. 근데 얘는 연산 중이기 때문에 X1을 누르면 오프 돼요. 강제로 ON을 시켰어도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X0를 누르면 0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값이 돼요. 내가 강제로 해놨어도. 근데 X0나 X1 이런 것들은 내가 강제로 오프 시키지 않으면 강제로 온된 값이 오프가 안 되죠.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메모리는 강제 온해놔도 상관없어요. 연산하면 오프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Shift 엔터 치면은 바로 동작 되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Shift 온오프로 바로 메모리 값을 0, 1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Shift 엔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온라인에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강제 온오프를 Shift 엔터를 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온라인에 이렇게 모디파이 디버그에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버그에 보시면은 모디파이 밸류가 있습니다. 모디파이 밸류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오프 온 M0 값 온오프 또는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타이머 질문이요.